자, 구조역학 우리 교재 1장 서론이에요.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조공학이란 영어로는 Structural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이죠. 외력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우면서 안전하고 기능성을 유지해야겠죠. 그리고 안전해야겠죠. 그리고 경제적이어야겠죠. 경제적인 건조, 만드는 거죠. 컨스트럭션이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모든 종류의 구조물 또는 구조 시스템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관한 고도의 공학적 기술로 다루는 공학의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니까 구조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계획, 구조물 만드는 거, 구조물 계획, 설계, 시공이에요. 그 구조공학이 꼭 우리 그 토목 분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조물이라는 거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토목 구조물로 대표적인 게 그 교량, 항만 시설, 댐, 도로, 공항,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많죠. 그다음에 철도 시설 다 구조물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건축에도 있어요. 빌딩. 토목과 건축의 주요 차이점은 뭐라고요? 발주처가 정부이냐 아니면 민간이냐. 건축은 대부분 민간이죠. 토목은 대부분 정부죠. 정부나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해서 만드는 거는 토목이고, 그 민간인이 발주해서 만드는 그 건물을 대부분 건축이라고 그러죠. 그럼 토목 건축만 있냐? 토목. 그다음에 건축. 이것만 있냐? 구조물 만드는 게 여기만 있나요? 조선도 있죠, 조선. 조선. 배 만들잖아요. 배도 구조물이잖아요. 그다음에 기계 공작물 대부분 조그맣지만 다 기계 공작물이죠. 구조물이죠. 기계 구조물이잖아요. 다. 또 뭐 있을까요? 항공기. 또 뭐가 있을까요? 대략쯤 되겠네요. 그죠? 다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뭐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조선공학과, 기계공학과, 항공공학과 이런 데도 모두 구조공학이 있어요. 구조공학을 배워요. 모두 배워요. 거의 그 친구들 이쪽 다른 과의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모두 구조공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토목 분야에서는 토목의 구조물, 토목 구조물을 배우고요. 건축은 건축 구조, 조선은 조선 구조, 기계 구조, 항공 구조. 이렇게 각 구조물만 다르지 기본적인 그 구조물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유지가 하나 더 있죠. 부수는 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요 페이스까지는 안 왔는데 디몰리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철거. 그죠? 철거. 일본은 전후시대에 만든 건물을 지금 다 거의 다 막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물이라는 것이 계획돼서 설계되고 시공돼서 사용만 하는 동안은 유지관리를 하고 그 수명이 다했을 경우에는 이제 부수죠. 부수는 것도 철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고층 빌딩 뭐 롯데타워 같은 큰 뭐 몇십 층짜리 부순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아무렇게 부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일본 같은 데는 철거 쪽이 또 하나의 이제 섹터로 발전이 돼서
많은 연구와 그 경험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역사가 우리가 전 6.25 이후에 만든 거고 만든 시설물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일본은 그 이전에 걔네들은 그 이전이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져서 거의 지금 한 주기를 구조물의 한 주기를 다 돌았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구조공학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는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라고 그래. 그래서 쫙 이름이 SE야. 미국이나 같은 데 가면 SE를 찾는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토목 분야에도 되게 토목이라는 분야에도 여러 가지 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조가 제일 많죠. 일이 제일 많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 한 이만큼 돼. 그 다음에 구조 다음에 많은 일들은 토질이죠. 토질이 한 두 개 다 합쳐서 한 반 돼. 반. 한 이만큼 돼. 토질. 그 다음에 이제 수문, 유체, 고체, 소성체, 유체, 유체역학, 수문,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나? 상하수도, 그다음에 측량. 이거 하나 빠졌네. 철근 콘크리트 빠졌잖아. 철근 콘크리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구조 분야가 되게 커요. 자, 다음에 구조물의 전문 분야. 고체역학. 그 솔리드 미케닉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역학에는 이제 정력학, 스태틱, 움직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동력학, 움직이는 거,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 강체역학은 이제 휘지를 않는 거죠. 변형체역학은 프랙셔럴한 거죠. 그 휘는 거예요. 활처럼 휘는 거, 변형이 되는 거예요. 얘는 강체는 그 내부에 휘는 걸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역학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이걸 배웠고요. 재료역학이 안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락셔 요거 두 개를 배워요. 요거 두 개는 안 배워. 학점이 너무 이제 없어서 뭐 안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대학이라는 부분이 원래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만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나서 그 응용 분야라든가 좀 더 확장 인접해 있는 이론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이제 각자 관심 있고 좀 알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기본 개념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지식을 확대해 나가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대학이라는 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 체계가 기사 자격증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것만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연속체역 컨티뉴um 미케닉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솔리드 미케닉, 일라스티시티, 플라스티시티, 프랙션 미케닉, 이건 다 대학원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학부 과정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6과목이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학사를 주잖아요. 학사 학위를 주잖아요. 학사 학위면 어떻게 보면은 그 군대로 얘기하면 일빵빵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부 다음에 이제 석사는 대학원이죠. 2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 석사부터 토목 분야 안에서 자기 전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 때부터 이제 초급 전문가라 그러죠. 그래서 학위 논문을 쓰면서 주제를 뭐 구조를 하느냐, 아니면 토지를 하느냐, 그다음에 상하수도를 하느냐,
뭐 이제 뭐 수리수문을 하는 이렇게 이제 그때 분위기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가 있죠 박사. 그래서 이제 학사는 그냥 뭐 이 토목 분야에서도 6개 과목 있잖아요. 6과목.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 특별한 전공이 없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회사 가면은 자기 전공이 없고 토목 분야 대부분 토목 회사를 갔을 테니까 아무거나 시키죠. 근데 이제 석사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자기 전공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하는 현장에 가거나 만약에 수리수문이 전공이면은 하천 그 하는 회사로 가거나 항만이 전공이면 항만 쪽으로 가든가 상하수도 공사로 투입된다든가 하여간 자기 전공을 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석사부터가 이제 토목안에서 자기 전공이 있는 거예요. 전공이. 근데 이제 학부만 졸업하면은 시키는 일 다 하는 거지. 당장 사람 그 현장에 인원 필요하면은 투입돼서 대부분 한 종류의 도로 현장에다가 계속 도로만 하고 그다음에 뭐 준설 뭐 저기 그 항만 공사다 계속 항만만 하고 철도다 그러면 한 30년 철도만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현장에 배치된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자기 전공이 이제 주전공이 정해지는 게 이제 학부 과정 졸업한 경우고 이제 석사까지 나오면 이제 자기 전공이 있어요. 구조냐 토지디냐 뭐 이렇게 해서 그 현장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박사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문가라 그래요. 전문가. 박사는 이제 5년이에요. 5년. 석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2년 정도 해서. 그래서 석사까지는 준전문가라 그래요. 초급 전문가 또는 초급. 그래서 이제 박사까지 해야지 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뒷부분에 이런 과목들은 이제 그 석사 구조를 전공했을 때 이제 듣는 과목들이에요. 자, 어디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구조 해석, 이제 구조 이제 공학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구조 해석, 스트럭처럴 어나리시스 해서 외적 하중의 작용하에 구조물의 정적, 동적 구조 응답을 해석한다. 그래서 구조 해석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1번 내나 1번 반력 찾는 거예요. 반력. 첫 번째 반력을 찾는다. 2번 단면력을 찾는다. 3번 처짐을 찾는다. 4번 응력을 찾는다. 주어진 구조물에 대해서 요게 하는 걸 갖다 구조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역학 이제 학부 과정이 여기 나오네. 학부 과정에서는 이제 구조역학 매트리스 구조 해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4학년 때 기사시험 본다고 해가지고 맨날 폐강시켜가지고 없애버렸어요. 폐강돼서 없어졌어. 대학원 가면은 이제 우리 이제 마이다스 이 구조역학하고 해서 마이다스 하잖아요. 마이다스 소프트웨어의 내부가 어떤 이론을 이용해서 저렇게 막 자유자재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유한요소에서 F finite element 요소는 element니까 FEM finite FEA지 정확하게 뭐 언어를 수 있으니까 FEA에 대한 이론을 대학원에 배워요. 석사과정부터.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동력학 지금까지 정력학만 했잖아요. 동력학 구조 동력학이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죠. 자, 그리고 구조 설계. 일단 이제 구조 해석이 가능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설계 과목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구조 설계 이제 아시죠. 그 다음에 강구조 스틸, 프리스트레스, PSC 이 세 개예요, 세 개. RC하고 RC, PSC 스트럭처는 재료에 따른 거고 이 RC하고 PSC는 구조 형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다 프리스트레스 설계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4학년 2학기에 있는데 당신들이 그치 기사시험 1학기 때 떨어진 애들이 2학기 때 막 뭐 밤새 가면서 하니까 안 듣더라고. 자꾸 지금도 이번 학기도 그렇지만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는 4학년 과목이 폐강이 되려고 그래. 폐강.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하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설계 과목이 있고요. 다음 그다음에 구조 설계 목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서술적으로.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봐요. 구조 설계의 목표는 첫째 안정성이죠. 안정성, 세이프티.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자연과학이 아니고 공학이잖아요.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에는 항상 그 경제성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사이언스잖아요. 사이언스. 자연과학은 사이언스잖아요. 돈이 아무리 퍼붓간에 사이언스는 사이언스하고 이제 여기에 경제성, 이코노믹 이게 결합이 돼야지 엔지니어링이 돼요. 엔지니어링. 그래서 경제성이 반드시 들어가죠. 그다음에 안전해야 돼. 당연히 하려고 하는 게 안전하게 만들려고. 세이프티, 이코노미, 그다음에 성능이 퍼포먼스가 있어야겠죠. 그 성능을 유지해야겠죠. 교량의 성능을 유지해야 되고 지진이 나도 멀쩡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하중이 오는 걸 지탱할 수 있어야 되니까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지탱을 해줘야 되는 그 성능을 유지시켜야 되고 터널은 뭐 터널 구조물은 그 토압을 저항을 한 상태에서 유지해야 되고 저반 시설은 큰 배가 저반이 될 때 그 저반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예쁘게 만들려고 그래요. 요즘 경관 설계라는 거를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량을 만들 때도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저쪽에 그 인천에 있는 영종대교 이런 것들은 뭐 한국의 어떤 기와 그의 선을 땄다든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관이 또 있어야 돼요. 그냥만 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구조물 설계 과정은 이제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 설계를 해요.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기본 계획이지 먼저 계획을 먼저 하고 개념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기본 설계를 하는 건 이제 물량을 뽑죠. 물량을 뽑아서 공사비를 얻으려고 그러죠. 얘는 공사비. 계약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이제 실제로 실수 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모든 디테일한 걸 설계하는 것 갖다 실시 설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죠. 다음. 그리고 이제 구조물의 분류는 이제 인장하는 거, 어떤 구조물의 양쪽으로 잡아당긴 걸 인장이라고 그러죠. 압축하는 거는 뭐 압축하는 거고 이렇게 양쪽으로. 휨 부재는 프랙셔널 멤버는 하중이 이제 이렇게 휘겠죠. 여기 하중이 가야지만. 보호 기둥은 이제 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점이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압축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거 빈 컬럼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커넥션도 중요하죠. 근데 구조물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좀 판도 있고 많이. 그다음에 구조물의 형식. 구조물의 형식은 이제 크게 이제 대들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대들보. 집 만들 때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수평으로 지점 이게 기둥이 있잖아요. 석가래 이렇게 여기를
대들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집이 이렇게 있을 때, 지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기둥이고, 이거 대들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건축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하중이 가야지. 요 하중은 피를 갖다가 하중이 가야지면 애가 어떻게 돼요? 휘죠. 이렇게 휘잖아요. 이 부재가 휘는 저항력, 휘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력으로 여기 그 트랜스버스한 집중하중을 하중을 저항하는 형식을 보라 그래요. 한국 영어로는 빔, 우리나라 용어로는 보, 대들보의 보. 그다음에 트러스는 압축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트러스는 삼각형을 여러 개를 모은 걸 갖다가 이제 단순 트러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 하중이 가야 돼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얘가 요 부재를 떼어놓으면은 얘는 인장이니까 압축, 요게 이쪽이니까는 요거는 압축이겠지. 요거를 요 부재만 따로 띄면은 이렇게 요 부재는 압축, 인장이지. 보처럼 여기에 가지지 않아요. 중요. 축방향 인장 압축만 가지는 것 같다. 트러스 부재라 그래요. 가장 효율적이죠. 이 휨은 에너지 한 30%, 재료의 효율의 한 30% 정도만 하는 거고, 요 트러스는 거의 뭐 90% 이상 재료를 풀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다음 아치는 이제 이렇게 아치교 많이 봤죠. 이렇게 아치들, 타이드 아치도 있고, 우리 그 옛날로 얘기하면 아치교 있었잖아요. 석축으로 만든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은 사장교, 현수교. 사장교는 기둥 크게 세운 다음에 여기 앞에 마창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상판 떼기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죠. 그래서 이 상부 이걸 보강형이라고 그러는데, 애를 여기 걷어서 힘이 이렇게 잡아서 이게 압축력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엄청 크잖아요. 사장교는 밑에가. 여기서 이 보강형 위에 자동차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 하중들을 케이블이 받아서 주탑 필론으로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건 이제 사장교라 그래. 케이블 스테이드 브릿지. 그다음에 현수교는 주탑 2개 놔두고 이 현에 이거 현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에 매달아 놓는 거죠. 이걸 현수교라 그래요. 서스펜션 브릿지. 저기 광안대교 같은 거. 그다음에 프레임은 보에다가 충격이 들어가는 요 두 개 보와 트러스를 합친 거를 프레임이라고 해요. 뼈대 구조물. 학부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2차원 2D 2차원 평면에서만 하고, 이제 평면 같은 경우는 판 문제는 대학원에서 배워요. 이론이 좀 어려워서 이걸 이해하고 풀려면은 대학원.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대부분 판때기잖아요. 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건축물 만들 때 벽을 어떻게 해요?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마감을 여기다 벽으로 하잖아요. 이거 면이잖아요. 면. 이거 내력벽 하잖아요. 이거 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플레이트.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플레이트는 대학원에서 배웁니다. 이론이 복잡해요. 그 다음에 하중도 이제 사중, 데드로이드, 자중이죠. 자중. 죽었다. 활하중은 막 움직이는 하중, 라이브로드. 임팩트 하중은 이제 꽝 때리는 거죠. 폭발 하는 거. 그 다음에 풍하중, 설하중, 눈하중이죠. 지진하중. 다 우리가 잴 수가 없어요. 토목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계측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 계측이 안 된다. 그렇지만 다른 기계 구조물이니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한 하중을 갖고 있죠.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목은 대부분 랜덤 바이브레이션이죠. 자, 그러면 구조 해석이라는 건 무엇이냐? 1. 반력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단면력을 찾고, 처짐을 찾고,
응력을 찾는다. 요 단계를 우리는 구조 해석이라고 한다. 단면력이라는 뭐냐? 축력과 전단력과 모멘트가 있고, 축력이라는 거는 어떤 단면에 있을 때 단면에 직각인 힘이죠. F. 이 다른 단면에 평행한 힘을 전단력이라고, 여기 휘임을 갖다가 모멘트라고 그러죠. 처짐을 하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해요? 요거 반력 단면력 구하는 거는 우리 응용력학에서 배웠잖아요. 1번 물체 자유도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2. 평행 방정식 fx는 0 시그마 fy는 0 시그마 모멘트는 0. 그래서 미지의 반력과 단면력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처짐 찾는 거는 우리 7장에서 하는데 이거 왜 하느냐? 여기서 나온 처짐 델타를 찾았어. 그러면 이게 너무 출렁거리면 안 되니까 이거는 설계 기준이에요. 설계 기준. 설계 기준에 있는 이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에 있는 값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검토하고, 응력은 이제 휘응력과 전단 응력 공식이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 I분의 MI 이거 열심히 했잖아요. 응용력 강의에서. 전단 응력 I분의 VQ 최대. 여기에 나오는 그 축력, 응력 계산을 위해서 이 축력이 필요하고요. 모멘트가 필요하고 전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요 응력을 계산해서 왜 뭐하다 쓰냐면 여기 나온 요 응력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최대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훅스의 로우에 의해서 이렇게 가다가 항복하고 나서 딱 끊어지잖아요. 여기가 이제 맥시멈이겠죠. 시그마. 요걸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왼쪽에 있는 하중은 하중에 의해서 발생된 부재 내부의 단면력에 의해서 발생된 부재 내부에 발생되는 응력이고, 걔가 부재가 버틸 수 있는 스트렝스예요. 스트렝스보다 작아야 되는지를 검토해야 돼요. 휘임뿐만 아니라 전단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걸 사용성 검토라고 그러고 이걸 안전성 검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결과를 내는 것 갖다가 구조 검토라고 그래요. 구조 검토. 그래서 구조 검토 좀 해주세요. 의뢰오는 것들이 요 사용성 검토와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거예요. 요걸 알려면은 처짐과 응력을 알아야 되고, 얘네들을 알려면은 단면력을 알아야 되고, 단면력을 알려면 반력을 알아야 돼. 이게 순서가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구조 해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번 학기 내내 보, 트러스, 프레임, 아치, 케이블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서론에 장황하게 우리 교재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구입해서 한번 쭉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구조 해석의 전반적인 것이 맵이 그려질 거예요.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